좋게 끝내려고 합의해줬더니 합의금을 안 내고 버티신다고요? 절대 용서하지 마시고 합법적으로 다 돌려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민생구조대 민사전문 정재원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 피해자들이 나중에 돈을 받기로 하고 믿고 합의를 해줬는데 막상 가해자가 선처를 받은 이후에는 합의금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곤란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기 범행으로 1억 정도 피해를 보신 분입니다. 피해자는 그래서 가해자를 사기로 고소를 했고 수사 결과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서 가해자는 이제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죠. 가해자는 이제 형사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피해 금액이 1억 정도라고 하면 사건마다의 특수한 사정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기간이 길지는 않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사기와 같은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재산범죄에서는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의 재판장님도 이런 재산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좀 배상을 해주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셔라 라고 권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피고인은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 정말 절박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 피고인이 사기로 얻은 돈을 다 써버렸다면 당장 이제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줄 돈은 없는 거죠.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라도 배상을 해주면서 만약 지금 합의를 해준다면 언제까지는 남은 배상을 다 해주겠다 라는 말로 피해자를 설득하고, 피해자는 거액의 사기를 당하면서 절박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 꼭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합의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그 받은 합의서 내지는 피해자가 작성해준 처분 불원서를 형사재판에 제출을 하고 그걸로 이제 실형을 피하는 선처를 받았는데, 막상 재판이 확정된 뒤에는 피해자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합의를 하며 약속한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거는 겁니다. 합의 내용이 명확하기 때문에 지급명령 신청도 가능할 건데요. 그렇게 판결 내지는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염두에 두고 가해자가 좀 확실하게 지급하겠다라는 좀 약속의 의미로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기도 하는데요. 이게 흔히들 말하는 공증인데, 이 공정증서에 약속한 변제를 하지 않으면 이 공정증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기재를 해두면 추후에 소송 없이도 공정증서를 가지고 바로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판결문 등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해도 가해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만한 재산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돈을 받을 수가 없고 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노력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합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언제까지 돈을 받기로 하고 합의를 하면서 가해자에게 돈을 나중에 지급해도 되는 것을 허락해 준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가해자는 돈을 나중에 지급해도 되는 이익을 얻은 거죠. 판결에서는 이런 이익을 변제기의 유예라고 표현합니다. 이 변제기의 유예는 사기죄의 요건인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됩니다. 가해자는 배상금을 추후에 변제해 줄 것을 약속하면서 자기가 한 말을 피해자가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정들을 말해주게 되는데요. 내가 투자해 놓은 것이 있는데 조금 있으면 돈이 들어온다, 아니면 누가 돈을 주기로 했다, 담보를 제공하겠다, 이런 사정들을 말하는데요. 피해자는 가해자가 말한 이런 사정들을 듣고 가해자가 이 합의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변제할 의지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가해자가 말한 그런 사정들 중에 피해자를 속인 것이 있다면 이게 피해자를 기망해서 변제기 유예의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이고 이게 사기죄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가해자의 합의 관련 사기 범행을 고소하게 되면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 때 피해자를 속인 것에 더해서 형사재판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 거짓말로 합의를 하고 그 관련된 서류를 낸 거기 때문에 법원을 속인 점이 고려되어서 더 무겁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에 형사재판을 받을 때는 피해자를 속이고 합의를 해서 선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합의를 지키지 않고 또 합의 과정에서 자기를 속인 것에 대해서 또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무겁게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합의한 내용을 이행을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 합의한 내용의 일부라도 회복을 시키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죠. 형사 합의 외에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 중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합의 내용이 이 민사상의 손해배상까지 다 포함해서 합의한 게 아니라 단지 형사재판에서의 선처를 구하는 그 정도 용서에 대한 의미만 있다라고 한다면 피해자분께서는 범죄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과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사기, 횡령, 절도 등과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보통 재산상의 피해만을 입게 되기 때문에 재산상 피해의 배상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로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재산범죄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전에 올린 영상 중에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설명 영상이 있는데 이걸 찾아보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 한 가지 많이들 우려하시는 게 그럼 가해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나는 이제 이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 라는 걱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회생 파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죄 피해에 대해서 판결을 받아두시면 끝까지 강제 집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가해자가 형사 합의금을 주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형사 합의금에 관한 약속을 어기는 사기의 경우에는 법원이 이걸 엄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민생구조대 정재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